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3월 10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지금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워낙 크게 나와서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 하락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지금 미 증시 자체 그리고 한국 증시까지도 모두 대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이 지금 많이 폭락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포 심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의 앞으로 전망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서킷 브레이커, 지금 미 증시가 대폭락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이 비트코인의 가격 앞으로 더 떨어질까 아니면 상승할까에 대한 기대감 아니면 그 두려움이 지금 같이 섞여 있는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은 비트코인의 폭락으로 이제 극도의 공포 상태에 들어가 있다라는 기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의 하락 원인으로 짚히는 게 이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 한 가지가 또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원인인지 잠시 후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낸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알트코인 시즌이 온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텔레그램 ICO의 참여 명단이 일부 공개가 됐는데요. 고 스티브 잡스의 아내가 포함이 되었다라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첼시의 구단주까지도 포함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탈릭 부테린, 이 포스 방식이 이 작업 증명보다 중앙 집중화와 보안에서 우월하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MIT 비트코인 엑스포가 열렸는데 여기에 분산 원장 기술 가능성을 인정하지만 기술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내용들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일날 미국 증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악화 우려와 이 국제 유가의 20%대 폭락세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의 폭락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실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79%나 하락을 했고, 이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7.6%,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7.29% 각각 폭락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폭락하면서 이 서킷 브레이커, 시장이 급락하면 이제 거래를 일시 중지하는 제도입니다. 이 서킷 브레이커가 약 23년 만에 발동이 됐는데, 이는 피해 월요일로 불렸던 1997년 10월 27일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정도로 폭락세가 심했다라는 거죠. 상황에 대한 심각성이 지금 이제 그 심각성과 이 악화 우려에 대한 게 굉장히 지금 커지면서 이 공포 심리 때문에 이 증시가 하락을 하는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증시보다 오히려 비트코인이 더 빠르게 지금 하락세가 나왔었죠. 그래서 증시 개장하기도 전에 이제 이 비트코인의 하락세도 같이 출현을 했었는데, 비트코인도 하락세가 8,000달러 아래로 지금 급락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7,600달러 선까지도 하락을 나왔었는데 7,700달러 선의 지지를 지금 이제 받느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이제 의견들도 굉장히 분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이 이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8,000달러 아래로 급락하면서 비트코인이 일간 차트에서 지난해 12월 6,400달러 부근에서 시작된 랠리의 종료를 시사하는 신호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전 지지선에서 저항선으로 바뀐 8,450달러 선 아래에 머무는 한 약세 트렌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강세로 전환되려면 3월 7일 고점인 9,213달러 위에서 확실한 마감이 필요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암호화폐 거래소인 OKX의 소속 애널리스트 네오는 지난주 소폭 반등하며 시세 회복을 노렸던 비트코인이 결국 강력한 매도세에 급락하는 모양새다. 그리고 단기간 내에 비트코인의 하락 추세 이탈 및 추세 전환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연말 박스권 지지선인 7,700달러 선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상승 모멘텀은 크지 않으며 각각 8,000달러 그리고 8,250달러 선에서 강력한 저항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반면에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석도 있는데요.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조시 레이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7,700에서 7,995달러 사이에 지지선을 유지할 수 있으면 8,550달러 선까지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트위터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백시도 최근 트윗을 통해서 7,700달러 유지가 관건이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차트로 보면 지금 다우존스 지수 하락폭 상당히 크게 지금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급락세가 꽤 많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7.79%가 한 번에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도 지금 7.6%가 하락하는 급락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하락세가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이 얼어붙은 상태라고 할 수 있고, 비트코인도 하락세가 크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7,700달러 선까지 찍고 7,944달러 선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과연 이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 하락세가 더 나올지에 대한 지금 기로에 놓여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까지 크게 나오면서 지금 시장에 대한 공포 심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 지지선을 다 깨고 내려가는 모습들을 지금 단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더욱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아래에는 지금 100주 이동평균선이 위치해 있고요. 위쪽에는 21주 이동평균선과 50주 이동평균선이 지금 깨지고 내려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하락세가 나오면서 지금 주춤한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흘러갈지 판도를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도 지금 하락세가 크게 나왔죠. 그래서 비트코인보다 하락세가 좀 더 크게 나왔는데 지금 100일 이동평균선과 지금 50일 이동평균선의 이제 중간에 딱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래에선 190달러 선에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이제 한동안 출렁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지지선을 유지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세로 180달러 선까지 테스트를 할지에 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온다면 이더리움도 따라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이 폭락으로 인해서 지금 극도의 공포 상태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암호화폐에서 이 비트코인의 공포와 탐욕 지수가 극도의 공포 수준으로 지금 하락해 있는 모습입니다. 단기간에 아주 극도로 하락을 했는데요. 그 전날만 해도 33으로 이제 그냥 공포 정도의 단계인데 지금 절반 이상이 떨어졌죠. 그래서 익스트림 피어로 이제 극도의 공포 상태로 지금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항상 이 차트를 가져오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은 이 극도의 공포 상태에 들어가 있는 이 시점에 공포를 느끼고 있으면 안 된다.
공포보다는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되고 시장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포 단계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지는 겁니다. 실제 투자자로서 이 공포 심리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크게 느끼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질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손실을 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래서 투자는 역시 마인드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잘 잡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 극단적 공포일수록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봐야 되고 안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뭐 신호로는 여기가 이제 뭐 매수 신호 아니냐라고 하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하락세가 더 나올 가능성들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뭐 극도의 공포나 아니면 아직 투자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더 지켜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투자 전략을 조금 더 바꾸셔서 여러분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게 조정을 하는 부분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알람 마스터즈의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인데요. 지금 알람 마스터즈가 바라보는 부분은 이 삼각수렴 형태에서 지금 그게 이제 깨지고 내려가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이 반감기 전에 5,500달러 선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5,000달러 선인데요. 이 구간이 지금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봤을 때 0.786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0.2786 구간의 지지를 받는 게 지금 이 지지선이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지지를 받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감기를 기로에 두고 지금 뭐 31,000까지도 바라보고 있는데 굉장히 큰 상승세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고점인 이 13,880달러 선을 깨고 올라가는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인 전망세죠. 장기적인 전망세로 긍정적인 추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20년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의 흐름이라는 거 봐야 될 것 같고요. 반감기 전에는 하락세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적인 비트코인의 하락세의 지금 이제 전망인데요. 지금 무이셔비율 같은 경우는 단기로 7,675달러 선이 중요한 지지선, 첫 번째 지지선이고 두 번째 지지선으로는 7,350달러 선을 중요한 지지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1차로 받으면 이 다운 트렌드가 어느 정도 이제 깨지고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 다운 트렌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추가적으로 7,350달러 선에 지지를 받는 게 또 중요하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숏 포지셔닝을 지금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하락에 대한 원인,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 추가적으로 다른 원인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원인 중에 하나를 이 플러스 토큰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급락의 원인을 이 중국의 최대 다단계 사기로 불리는 이 플러스 토큰의 대규모 비트코인 이체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보안업체인 이 팩실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시 플러스 토큰 소유로 추정되는 지갑 주소에서 13,112BTC가 여러 개의 지갑으로 분산돼 이동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를 들고 일각에서는 플러스 토큰 일당이 비트코인을 현금화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고요.
앞서 플러스 토큰은 여러 차례에 걸쳐 비트코인의 분산 작업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자금 추적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믹싱을 위해 그동안 이 진행된 분산 이체 건수는 약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와 관련해 블록체인 보안업체 체인스가드는 플러스 토큰이 자금 세탁 속도를 높여 빠르게 현금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플러스 토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기 피해 규모가 약 3조 원에 달하는 굉장히 큰 규모이고요. 이 플러스 토큰 소유의 비트코인이 현금화를 위해 시장에 나올 경우 비트코인의 가격에 큰 하락이 전망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플러스 토큰 측이 현금화를 위해 23,000 BTC를 다수의 거래소로 이동을 시켰을 때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락한 바가 있어서 비트코인의 급락 원인으로 지금 플러스 토큰을 지목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에르고BTC 같은 경우 플러스 토큰 물량은 2019년 8월부터 지속적으로 대규모 처분이 돼서 같은 해 12월 익명의 지갑으로 이체된 자금만 1억 5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당시 암호화폐 시총 120억 달러가 증발하기도 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지금 지적하는 부분이 이 플러스 토큰 측의 이 비트코인 매도로 인해서 대규모 매도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지금 추측에 불과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낸스 연구소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알트코인의 계절이 올 수 있다, 알트코인 시즌이 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연구부문인 바이낸스 리서치는 지난 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알트코인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지금 알트 시즌은 이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보다 이 월등하게 좋은 성적, 이 급등세를 이제 나타내는, 반등세를 나타내는 상황을 이제 말하는데요. 지금 지난 2월에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에 비트코인 거래 점유율이 40%에서 27%로 급감을 했고, 연구진은 이러한 흐름이 알트 시즌에 대한 시장 참여자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관심도에 의해서 지금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굉장히 크게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보고서는 이달 최고의 행사는 이드 덴버 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드 덴버는 세계 최대 이더리움 해커톤 행사인데요. 지난달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진행해서 다수의 개발자들이 참여해 이더리움의 지분 증명 전환과 스마트 컨트랙트 상호 결합성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사는 시장 기대감을 높이며 이더리움 상승의 흐름을 이끌기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최근에 상승세가 좀 알트코인에서 나오긴 했었는데, 최근에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또 알트코인들도 하락하는 지금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알트코인 시즌이 돌아올 수 있을지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만약 오더라도,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좀 신기한 소식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소식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텔레그램의 암호화폐에 참여한 이 ICO에 참여한 이 유명 인사 명단이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 지금 주목이 받는 두 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은 이 애플의 공동 창업자, 이 스티브 잡스의 아내 로렌 파월 잡스가 지금 있고요. 또 다른 한 명은 해외 유명 축구 구단인 첼시의 로만 아브라모비치 구단주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금 텔레그램 ICO가 지금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 프라이빗 세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2017년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요. 이를 통해 조달한 금액이 17억 달러, 약 2조 4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당시 프리세일은 200명 미만의 신원 확인을 거친 기관 투자자와 이 고소득 거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이 프리세일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조달한 텔레그램은 이후 퍼블릭 세일은 진행하지 않겠다
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여기에 최근에 지금 이 텔레그램의 이 프라이빗 세일은 공개가 되지 않는 게 원래 원칙이었는데, 이 SEC와의 이제 마찰이 빚어지면서 이 법정 공방 과정에서 해당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프라이빗 세일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명단이 지금 공개가 된 것인데, 거기에 이제 가장 주목을 받는 투자자 한 명이 이 로렌 파월 잡스죠. 스티브 잡스의 아내였던 사람인데, 세계 시가총액 1위 IT 기업 애플의 창업주 고 스티브 잡스의 아내이고, 그리고 월트 디즈니의 주식 8% 상당을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난 2011년 사망한 스티브 잡스가 남긴 유산 200억 달러를 상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24조 800억 원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자산이죠. 그녀의 이 텔레그램 ICO 투자 금액은 아직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텔레그램 프라이빗 ICO 투자 참여 조건이 500만 달러 이상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60억 원 이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녀가 이제 최소 투자한 금액이 60억 이상이 될 거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투자자 중에 또 한 명인 이 거물급 투자자 한 명이 이 로만 아브라모비치인데요. 이 러시아 석유 재벌이자 세계 유명 축구 구단 첼시의 구단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5년에는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포함이 됐으며, 2012년에는 121억 달러의 자산으로 포브스가 발표한 러시아 부호 순위 9위, 그리고 세계 부호 순위 68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맥컨 교수의 이 보고서 목록에 기재된 노마 투자 유한 회사의 소유주이기도 하는데요. 첼시 구단주로는 지난 2003년에 취임을 했다고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로만 구단주는 텔레그램 프라이빗 2차 세일에서 1천만 달러, 약 120억 원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죠. 실제 텔레그램이 이 프라이빗 세일에서 어마어마한 자금을 지금 조달을 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SEC와의 지금 법정 공방으로 인해서 아직 제대로 토큰을 아직 공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SEC 쪽에서는 이 토큰이 증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금 조달 절차를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큰 발행 긴급 가처분 명령을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죠. 현재 투자자로서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했구나 하는 부분들도 있고, 흥미로운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비탈릭 부테린이 지금 포스와 포우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작업 증명 방식인 이제 포우 방식에서 지금 포스 방식,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2.0에 대한 출시가 다가옴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 팟캐스트에서 포스가 포우에 비해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전자가 더 효율적이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포스 방식은 포우 방식보다 훨씬 이제 비싸기 때문에 공격자가 해킹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포스는 대체 검증 및 검증 방법을 사용해서 이 이더리움의 채굴 프로세서를 제거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더리움은 이제 포우 방식은 버리고 포스 방식으로 완전하게 전환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중앙화된 부분들이 포우가 좀 더 작업 증명 개선이 더 중앙 집중화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채굴 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채굴기를 더 많은
양을 보유할 수 있는 쪽이 그 포 방식에 유리하겠죠. 근데 포스 방식은 이제 지분 증명 방식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이제 스테이킹을 해놓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수의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참여를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이제 탈중앙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더리움 2.0이 올해 출시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MIT에서 비트코인 엑스포가 열렸다고 합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열린 비트코인 엑스포 2020에서 금융 전문가들이 모여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과제와 전망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이 IF 경제학자 소냐 다비도비치는 중앙은행이 적절한 기술 검토 없이 블록체인 시스템 도입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적인 이제 분산 원천 기술의 가능성은 인정을 했지만, 이게 이제 서둘러서 도입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근데 MIT에서 이렇게 비트코인 엑스포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행사들이 열린다는 거, 그만큼 관심이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길 바라고요. 투자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마음 잘 추스리시고 좀 더 편안하고 평정심 유지하시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